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후 과연 배당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라는 아주 솔직하고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57세의 교사로서의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모아놓은 종잣돈과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만으로 여유롭게 살겠지라고 생각했던 분이 단 3년 만에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은퇴를 앞두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교사로 오래 일하셨다면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테고 거기에 주식이나 펀드 또는 배당주를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고 계획하죠.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연금과 배당 수익만으로 노후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 달리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금세 생활비가 모자라지게 되거든요. 오늘은 이처럼 배당금으로 은퇴 후 삶을 즐기려 했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던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은퇴 후에는 어떤 대안과 전략이 필요한지 구어체로 편안하게 풀어볼게요. 특히 제가 직접 듣고 경험하고 주변에서 본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은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은퇴했지만 이게 내 노후의 전부인가? 라고 회의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본론. 3년 만에 무너졌다는 교사 A씨 이야기. 먼저 이 글의 주제와 가장 밀접한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A씨는 57세에 교직을 떠났습니다. 30여 년 동안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모은 퇴직금과 적립해둔 연금을 토대로 은퇴 후에는 주식 배당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대요. 당시에 A씨는 이제부터는 월급과 비슷한 금액의 배당금을 매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형 우량주를 몇 종목 사두면 한 달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나오겠지라고 믿었답니다. 실제로 처음 12년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호황이었던 것도 한몫했죠. 배당 소득세를 감안하더라도 생각했던 만큼의 수익이 들어오니 꽤나 안심하셨고요. 하지만 문제는 3년 차에 터졌습니다. 몇몇 보유 종목이 갑자기 배당을 축소하고 어떤 종목은 주가마저 크게 하락했어요. 거기에 불과 몇 달 전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크게 들면서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 생겼죠. 이런 일들이 겹치다 보니 내가 이 정도 지출도 예측 못했나? 배당금만으로는 정말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고 해요. 결국 A씨는 더 버티지 못하고 은퇴 후 3년 만에 다시 시간제 강사로 복직 비슷한 형태로 일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은퇴할 때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오니까 그걸로 집 마련이나 투자 등을 해서 배당금 또는 이자 소득을 얻으려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세상의 변수가 너무 많아서 모아둔 돈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50대 초반에 명예퇴직한 B씨의 사례. 이번에는 교사가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배당금 생활을 꿈꾸셨던 B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B씨는 50대 초반에 대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연봉도 높았고 회사가 괜찮아서 퇴직금도 꽤 많이 받았죠. 그래서 퇴직 후에 바로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해서 매년 몇백만 원 정도의 배당금과 이자 수익을 기대했어요. 이미 경제적으로 여유로웠고 다 큰 자녀들이 독립한 상태라서 내가 이제 매달 몇백만 원만 있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처음엔 잘 굴러가는 듯 했지만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손해를 받고 채권에서도 예측 밖의 금리 변동이 생겨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여기에다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회사 다닐 때는 모르는 지출이 참 많아요. 명절에 양가 부모님이나 형제들 챙기는 비용, 차 유지비, 의료비, 가끔 친구들과 만나서 쓰는 돈까지 회사원 시절에는 월급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니 큰 부담을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막상 배당금으로만 생활하려니 그렇게 나가는 돈들이 한 달 한 달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B씨도 다시 파트타임 일을 알아보거나 자녀가
종종 용돈을 챙겨주기도 하면서 겨우겨우 버티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를 병행하던 C씨의 도전과 좌절. 세 번째 사례는 배당금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부동산 임대업도 같이 시작한 C씨 이야기예요. 교직 은퇴가 가까워지자 C씨는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작은 상가 하나를 마련하고 나머지는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월세 수익과 주식 배당금을 합쳐서 매달 300만 원 이상을 기대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임차인도 잘 들어왔고 나름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그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상가가 공실이 되었고 바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몇 달간 월세 수익이 0원이 된 겁니다. 그 몇 달 동안 C씨는 오롯이 배당금에만 의존해야 했어요. 문제는 배당금이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주식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1년에 두세 번 나눠 배당하는 종목도 있지만 그래 봐야 큰 차이는 없죠. 결국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확 줄어드니 생활이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시기 주식시장까지 하락하면서 배당이 줄어들고 주가도 떨어지는 악재가 겹쳤습니다. 안 그래도 상가 공실로 제때 월세를 받지 못하는데 추가로 마련했던 대출 이자까지 빠져나가다 보니 결국 몇 년 못 버티고 상가를 매물로 내놔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나 금방 팔리지도 않아서 한동안은 그냥 돈 들어오는 곳 없이 이자만 물어야 했다고 해요. 결론 및 조언. 이처럼 교사든 대기업 임원이든 일반 직장인이든 배당금 또는 이자, 수익만으로 한가롭게 은퇴 생활을 즐기는 그림은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꿈꾸는 이상향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실제 사례들을 보면 한두 해 괜찮다가도 예상치 못한 변수와 시장 변동성에 손을 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투자를 하더라도 현금 흐름이 확실히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둬야 합니다. 이를테면 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개인연금 등이나 조금 더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적절히 섞어 놓는 거죠. 둘째, 지출 패턴을 꼼꼼히 파악하고 충분한 비상금이나 긴급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엔 예기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나 가족 지원 비용이 갑자기 생길 수 있다는 점 잊으면 안 돼요. 셋째, 노후에도 일정 부분 일 또는 소일거리를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힘들게 재취업하자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력이나 취미를 살려서 소소하게라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은퇴 후 삶의 질도 훨씬 올라가고 심리적 안정감도 커집니다. 제가 은퇴 준비 전문가나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지켜보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노하우를 종합해보면 노후에 대한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현실적인 액수를 짚어봐야 하며 모든 걸 배당금이나 임대 수익에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조언이 나옵니다. 만약 지금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달 생활비로 얼마가 필요한지, 그 돈은 어떤 경로로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만약 한 달, 두 달, 혹은 1년 이상 불시에 공백이 생겨도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셔야 해요. 혹시 이미 은퇴를 하셨는데 막상 살아보니 계획했던 것과 많이 달라서 불안하다고 느끼신다면 다시 한번 현재 자산과 수입원을 점검해보고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이나 소득원을 찾는 편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 커뮤니티 또는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노년층에게도 다양한 일자리나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돈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프면 그 순간부터 의료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건강이 재산이라는 말이 절로 실감이 납니다. 마무리. 오늘은 교사 퇴직 후 배당금으로 살겠다던 57세, 3년 만에 무너졌다. 는 제목에 걸맞게 은퇴 후에 배당금으로만 생활을 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인 3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퇴 전에는 나는 교사로 오래 일했으니 연금도 꽤나 받을 테고 거기에 배당금이 더해지면 전혀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유학이나 결혼 자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부모님 건강이나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는 예상했던 배당 정책이 달라져서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예산안과 최소 12년은 버틸 수 있는 비상금, 그리고 할 수 있는 일거리 정도는 늘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인생이란 게 앞일을 알 수 없으니 오히려 더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 안에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막연한 낙관론도 금물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글을 통해 은퇴 준비 혹은 은퇴 후 삶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준비 잘하셔서 풍요롭고 마음 편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